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베를린 장벽과 큐바 위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11월 9일은 백림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벌써 32년 전 얘기입니다. 11월 9일 하면은 독일에서는 늘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어떻게 무너졌느냐,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이런 것이 신문에 나고 TV에서 보도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베를린 장벽과 큐바 위기. 베를린 장벽이 1961년 19일 8월 13일이죠. 그때 베를린 장벽이 이제 구축이 됐는데 그때 동서간에 잘못하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동독 사람들이 동백림을 통해서 소백림으로 자꾸 넘어오니까 그쪽 세계에서는 그것을 막아야 되겠고, 그런 데서 오는 동서냉전에 있어서의 참 위험성이 형성된 거죠. 그때 당시 서백림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왜 미국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하느냐, 그런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케네디는 참고 3차 대전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참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1962년 큐바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 당시 후르시초프가 이 소련의 미사일, 소련의 핵무기를 바로 미국 땅의 코앞에 큐바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케네디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조치다 해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특히 자기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있었죠. 어떻게든지 이거 3차 대전을 막아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느냐. 근데 백림 장벽 때 케네디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케네디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후르시초프가 큐바의 미사일 핵무기를 철수 안 하면은 우리는 3차 대전도 불사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만 그때 케네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산 만큼 살았는데 우리네들이 불쌍하다, 핵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후르시초프 입장에 볼 때 백림 장벽이 구축될 때 61년 8월 13일 그때 미국이 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르시초프 입장에서는 큐바 사태로 혹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하고 케네디의 말에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미사일 핵무기를 다 철수했습니다. 이런 큰 두 위기, 핵전쟁도 가능할 수 있는 베를린 장벽과 그 다음에 큐바 사태, 이 문제를 이제 뒤로 하고, 그래서 케네디가 생각을 할 때 뭔가 앞으로의 동서관계는 이제 무력 행사로서는 불가능하다. 다른 방법, 즉 경제적 협력이라든가 문화적 교류라든가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 소련 공산주의 사회의 변화를 갖다가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평화 전략을 받아들인 것이 저 빌리 브란트의 오스트폴리틱이죠. 그것을 주도했던 에건바가 앞으로의 통일 문제는 여러 종류의 그 정거장을 거쳐가지고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래서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그 명명하에
브란트의 이제 오스트폴틱 동방 정책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소련에서는 1966년 자기들이 동서간의 냉전체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2차 대전에서 자기들이 터득했던 그 현상만으로도 이전 유지하자. 밖으로 팽창하기는 힘들더라도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현상 유지는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브레즈네프가 여러 차에 걸쳐서 66년부터 유럽 안보협력회의를 많이 제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것이 75년 동서 유럽 안보협력회의 미국과 카나다를 참석한 유럽 35개국이 모여서 헬싱키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1975년 8월 1일자로 그 헬싱키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헬싱키 선언을 보면은 이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그 세계에서 무엇을 부르짖냐 하면은 2차 대전의 이후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국경선을 그대로 인정을 하라. 그들의 요구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서구 사회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좋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마.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너희도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것이 기본 자유와 인권 상황입니다. 그래 항아리, 보통 항아리라고 그래요. 항아리 1이 그들의 국경선을 인정하는 거고 항아리 2가 동서간의 경제과학협력 관계를 일으키는 거고 세 번째 항아리가 자유세계에서 요구하는 인권과 자유사상을 너희들이 인정하라. 그래서 소련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동방 세력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75년 헬싱키 의정서가 그 후 그쪽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봅니다. 그 주요 핵심이 서구사회에서 주장한 핵심이 뭡니까? 기본적 자유와 인권. 기본적 자유와 인권이 보장이 될 때 그 지역의 평화도, 정의도, 번영도 실현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후 이 헬싱키 의정서에 의해서 동유럽 또는 나아가서 소련 쪽으로 헬싱키 그룹이 형성이 됐어요. 헬싱키 그룹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와 인권. 이것이 그쪽 세계에 퍼지기 시작을 하고 또 고바초프는 고바초프대로 85년 당서기장이 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유럽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바헨사는 자유노조를 설립해가지고 그의 자유의 신을 터치하고 그래가지고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드디어는 이제 동독에서 평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죠.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데는 이와 같은 오랫동안의 프로세스, 이런 양 진영 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착착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특히 89년 백림 장벽이 무너질 때 이 고바초프의 신사하고에 의해서 동독에 주둔하였던 35만의 군대를 파견 안 했어요. 그때 만약에 파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파견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피난 오면서 동독에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도 피난을 갈까? 우리는 안 가겠다. 우리는 남아있다. 남아있는 대신 우리는 가만 안 있겠다 하면서 라입치그를 중심으로 전 동독의 평화 시위가 일어나면서 그 여파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28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참 이 멋있는 장벽이 무너졌어요. 28년 만에. 근데 이 백림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케네디가 평화 전략의 일환에서 63년도 서백님이 와가지고 일대 환영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화 전략을 기초로 했던 케네디의 연설이 참 멋있는 연설이에요. 그걸 우리는 베를린 장벽을 얘기할 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빨리. 63년 6월달 얘기예요. 오늘날 자유세계와 공산주의 세계 간의 논쟁을 이해하고 싶으면 베를린으로 오라. 공산주의가 장래에 속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백림으로 오라.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베를린으로 와서 봐라. 그리고 공산주의는 나쁜 체제지만 그래도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고 혹시나 그런 것을 믿는다면 그들도 베를린으로 와라. 해가지고 대대적인 서베를린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비록 베를린 장벽 구축을 하는데 참았지만 앞으로의 동서진영 간의 경쟁에서 우리가 결코 낮은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토대로 한 그들의 해체를 갖다가 부르짖을 것이다. 해체를 갖다가 예언한 이 내용이 바로 케네디가 당시 베를린에 와서 말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백린 그 시청 그 연설에서 에히베나인 베를린아 나도 한 베를린이다 하면서 백림장벽 구축 이후에 지속적으로 소구사회의 그 힘을 토대로 해가지고 평화정책을 갖다가 진행한 결과 그 여러 해를 그 후에 흘러갔습니다만 결국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냉전체제의 승리를 이끌은 셈이죠. 제가 20년 전 베를린 장벽은 왜 무너졌는가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 500부를 출판했는데 지금 명지대학교 도서관에 이 책이 지금 장되어 있습니다. 혹시 흥미가 있으면은 이 책을 사서 보셔도 좋지 않는가. 하여튼 오늘 89년 11월 9일은 독일에서는 항상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갖다가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 베를린에 가서 이 돌을 그때 많은 돌을 팔았어요. 이 베를린 장벽의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날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베를린 장벽의 돌을 사와 놓고 지금도 계속 제 책상 위에 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도 이 38선이 해체가 되고 우리가 통일에 빨리 오도록 기원하는데 독일 통일처럼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유와 인권입니다. 자유와 인권. 이 자유와 인권이 우리가 무기로 삼을 때 꼭 독일 백림이 무너지도록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도록 저는 북한 체제도 저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통일 정책은 가장 힘 있는 자유와 인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끈히 살리고 대북 정책을 갖다가 이끄는 토대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